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세현 변호사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정말 이거 뭐 죽기 살기식 전쟁입니다. 이번에 나온 얘기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이란 수뇌부의 침실까지 표적 공격을 했다. 그래서 이란 취입에 괴멸을 노렸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란 장성이 약 20여 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완투가 사망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으로 이 모사드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사드 알죠? 이란 정보기관 모사드. 우리나라의 국정원 같은 건데, 그리고 미국의 CIA 같은 거. 근데 우리나라 국정원은 뭐 대공수사권을 거의 다가 상실하고 지금 뭐 종이호랑이가 됐는데, 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이 어떤 정밀 타격, 여기에는 이 모사드의 정보가 정확했다. 그 전에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마스 뭐 하즈볼라 공격할 때 말이죠. 이스라엘에서 정확하게 그 표적을 공격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란 취입의 괴멸을 노리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타격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말이죠. 단순하게 이스라엘만의 이게 힘이냐, 아니면 미국이 이 뒤에서 말이죠. 이스라엘과 협조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항상 말이죠. 국제 정세라는 것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바깥으로는 마치 평화를 협정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타협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공격을 하고, 또 뭐 앞으로는 공격을 하면서 뒤로는 협정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 이 정글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상황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제 사이에서의 뭐 신사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공격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습 공격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수뇌부의 침실까지 노린다는 것은 조금 과거의 그런 어떤 전쟁에 비춰보면 이거는 조금 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에 이렇게 어떤 전면적인 그런 타격을 노렸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란의 핵 개발이 가까워져 왔다는 그런 징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란이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또 핵 기술을 갖다가 북한 등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차에 미국과 이란은 6차 핵 협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란의 핵을 갖다가 개발을 중지하기 위한 그런 미국과의 협상이 있어 왔지만, 이런 협상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이번에 확실하게 이란의 어떤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겠다. 그래서 두 가지적 관점인데, 하나는 핵시설을 전면 타격하는 거, 그러니까 핵시설에 대한 초토화죠. 또 하나는 원유 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란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노리는 건 뭐냐? 이란의 정권 교체를 노리는 겁니다. 이란의 정권 교체를 노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숨기지 않고 있어요. 네타냐후는 말이죠. 이란에서 이 봉기가 일어날 것을 갖다가 군중 봉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지금 소식인데요. 이번 이스라엘 공습은 이란 영토에 사전 침투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치밀한 작전이 바탕이 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언론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사드의 치밀한 작전이 바탕이 됐다. 겉으로는 이란 핵무기 개발 저지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지도부 괴멸을 노린 작전이다. 겉으로는 핵 개발을 때문에 그것을 타격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란 지도부를 아예 참수 작전이라는 얘기죠. 모사드가 앞장선 참수작전이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기습공격 직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공개한 영상에 보면은 사전에 잠입한 요원들이 드론으로 트럭을 정확히 타격하고 방공망과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한 유도장치를 설치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사드 요원이 먼저 잠입을 해가지고서 정확하게 그 방공망과 미사일을 파괴시키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타격을 하는 거죠. CNN 등 외신들은 모사드가 이스라엘 공습에 앞서 이란 내부에 무기를 밀반입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작전의 목표는 이란의 핵시설과 방공망뿐이 아니었다는 거죠. 테헤란 시내 아파트 외벽에 정교하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테헤란 시내 아파트 외벽에 정교하게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은 이건 드론으로 표적 공격을 하는 흔적이라는 거죠. 이 같은 정밀 타격으로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과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군수내부 20여 명이 한꺼번에 폭사했습니다. 자, 이란군 참모총장, 그다음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군수뇌부 20여 명이 한꺼번에 사망했는데, 이거는 이 군수뇌부가 거기에 지금 회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정확하게 타격한 거죠. 이란 핵 프로그램을 주도하던 과학자도 최소 9명 숨졌다.
그러니까 이란 핵 개발을 주도하던 과학자도 정확하게 타격해가지고 9명이 숨졌다는 거죠. 이들 상당수는 자택 침대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야, 그러니까 집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걔가 어느 방에서 잠자고 있는 것까지 알아가지고 침대를 노렸다는 거죠. 하마스 헤즈볼라를 상대로 벌인 참수작전과 마찬가지로 이란 정권 수뇌부를 노린 공습이다. 야, 무섭네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공습이 이란 방공망이 붕괴했다면서 이란 국민의 봉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국민이여 들고 일어서라. 자, 네타냐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테헤란으로 가는 길을 열었고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란 정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타격을 가할 것이다. 지금부터 이제 방공망이 붕괴됐기 때문에 전투기 조종사들이 완전히 이란을 초토화시키겠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남부 걸프해역 최대 천연 가스전도 공습해서 생산이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가스전도 공습을 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을 놓고 50분간 통화를 했었고요. 지금 또 G7에 지금 트럼프가 참석하는데 여기서 G7 국가들하고 어떤 그런 입장을 내놓을지 좀 주목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지금 미국 눈치를 보면서 편을 들고는 있지만 근데 북한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 이쪽은 이스라엘 공격이 과했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근데 우리 정부의 이 입장이 모호하다. 뭔가 지금 양비론 이렇게 양쪽을 전부 다 좀 비난하는 듯한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하다가는 말이죠. 이 한미 관계에 균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서방 세계와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잘 조율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전은 단순하게 핵시설을 초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수뇌부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 수뇌부. 가능하다면 말이죠. 이란의 지금 혁명수비대 의장을 갖다가 다시 말하면 이란 지금 최고 지도자를 갖다가 제거하는 것까지 지금 포함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참모총장이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침대를 노려가지고 침대를 정확하게 타격했는데 여기에는 이란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 모사드의 엄청난 그런 이 활약이 있었다. 그래서 이 정보기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마 이걸 보고서 김정은이가 벌벌 떨 것 같아요. 이걸 보고서 말이죠. 이스라엘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안 되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이 지금 반 이스라엘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김정은이 진짜로 이란에다가 무슨 핵무기 기술을 갖다가 전수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김정은도 제거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저렇게 정확하게 하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나가면 꼼짝 못합니다. 내가 볼 때는 푸틴이라든지 시진핑마저도 이스라엘을 겁낼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으면 모사드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다가 입수하거든요. 얘들은 목숨을 내놓고 해요. 이 모사드 요원은 말이죠. 살아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기대치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다가 죽으면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다는 자세를 하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적진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그 아파트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침대를 어느 방에서 자는지 어떻게 정확히 압니까? 아무리 정보기관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거는 인적 정보를 가지고 거기 미리 침투해가지고서 모사드 요원이 정확하게 알았다는 얘기야. 그냥 물론 도청이라든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알 수 있겠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청이라든가 사진을 통해서 제가 어디 산다는 어디 아파트에 산다는 것까지 알아내는 거지. 그 다음에 어느 방에서 자는가 이런 것들은 인적 휴민트를 통해서 침투해서 알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목숨을 걸고 모사드가 활약을 한다는 얘기야. 이번에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모사드가 먼저 잠입해가지고서 방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무력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뭘 설치하고 거기다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다이나마이트 설치된 곳을 딱 때려버리면 그냥 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방공망이 있고 어디에 미사일이 설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란의 미사일 같은 거, 이란의 방공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보를 주면 거기를 정확히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방공망이 초토화시켰다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얼마든지 우리 이제 비행기가 들어갈 수 있다. 니네 방공망 다 초토화됐다.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여 붕괴하라. 정말 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런 어떤 정말 이 애국심 그리고 또 이 일치된 어떤 그 단결력 부럽습니다. 강시혁 투입니다.